영어 문장의 번역을 배우려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말 책을 읽듯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번역 훈련을 통해 정확한 번역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래의 5단계입니다. 불과 2, 3개월 안에 익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패턴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우리말처럼 읽으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리스닝 훈련도 되죠. 영어 듣기도 결국 빠른 번역 과정이므로 독해 속도가 듣기와 같은 속도에 도달하면 저절로 귀에 들리게 됩니다. 물론 아는 만큼만 들리지 모르는 말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들리리 만무하겠죠. 절대로 귀가 저절로 뚫리지 않으니 그런 허황된 영어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합니다. 특히 복문장의 경우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며 특히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각각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순서와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품사가 변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의 경우 분리된 각각의 단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문장으로 연결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적당히 의역을 하면 엉터리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어 고유 개념과 영어식 사고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5단계 훈련을 통해 영어 번역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영어가 훨씬 쉬워 보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있습니다.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서만 사용되는 입과 주변의 근육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야 그런 근육들이 발달하겠죠. 자, 읽어볼까요? Pop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ali. Little Jackie Paper loved that Oscar Puff and brought him strings and sealing wax and other fancy stuff. Together they would travel on a boat with below sails. Jackie kept a lookout perched on a pup's gigantic tail. Noble kings and princesses would bow when their day came. Pirate ships would lower their flags when Puff roared out his name. A dragon lives forever, but not so little boys. Painted wings and giant rings made way for other toys. One great night it happened, Jackie Paper came no more, and Puff, that mighty dragon, he ceased his fearless roar. His head was bent in sorrow, green scales fell like rain. Puff no longer went to play along the trail lane. Without his lifelong friend, Puff could not be brave. So Puff, that mighty dragon, sadly slipped into his cave.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만으로도 영어의 번역이 반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시제는 우리말의 시제와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Jackie kept. 제키는 유지했어요. 의역을 하면 제키는 계속했어요. keep은 무엇을 계속 유지하다 또는 무엇을 계속하다는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동작의 목적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현재 분사인데 목적이기 때문에 동명사라 그러죠. 형태가 똑같죠. 또는 명사인데 동작을 의미하는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온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Keep changes. 그러면 잔돈을 지키세요. 계속 유지하세요. 그래서 잔돈은 가지세요. 팁처럼 줄 때 얘기합니다. 택시라든가 식당에서 keep going. 계속 가세요. 또는 계속 하세요. keep it in mind. 명심하세요. 즉 마음속에 그걸 유지하라는 뜻이죠. 5형식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형식은 목적어와 목적어를 설명하는 뒤에 보호가 따른다는 뜻이죠. He kept leather stable. 그는 사다리를 안정되게 유지했다. Can you keep his mouth shut? 제 입 좀 다물게 할 수 있어? This machine has kept him alive. 이 기계가 그를 살게 해주고 있어요.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문장의 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바뀌게 되고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보호,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 보호 등을 찾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단어의 품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ack kept a lookout. 이것은 삼형식이죠. 캡트의 목적어로 왔고 목적 보호가 없죠. keep a lookout 예문들을 더 볼까요? Can you keep a lookout? 너 망 볼 수 있겠지? All kept a lookout for a man. 모두 한 남자를 주시하고 있었다. 한 남자를 향해서 하기 때문에 for를 붙인 거죠. I kept a lookout while he was dancing on the stage. 난 그가 무대에서 춤추는 동안 계속 주시했다. 이것은 춤추는 것을 즐기거나 보는 게 아니라 염려해서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주시하는 거예요. I kept watching him dancing on the stage. 이 경우에는 주시하는 거나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감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형식입니다. 난 그가 무대에서 춤추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His head was bent. 그의 머리는 구부러졌다. 의역을 하면 그는 머리를 숙였다. bend는 구부린다는 뜻이죠. I bent my knees. 난 발을 구부렸다. My arms don't bend. 내 팔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My arms are bent. 내 팔이 구부러진 거예요. 지금 이건 현재형이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니까 지금 구부러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금방 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거죠. My arms were bent. 이건 과거죠. 내 팔이 구부러졌어요. My arms have been bent already. 이미 내 팔이 구부러진 상태로 있어요. 현재 완료인데 그러니까 구부러진 상태로 있은 지 꽤 된 거죠. have bent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타동사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내 팔이 뭔가 다른 것을 구부린 겁니다. My arms had been bent. 한동안 내 팔이 안 펴졌어요. 구부러진 상태로 있었다는 뜻이죠.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His head was bent는 일형식입니다. 주어와 동사만 있기 때문이죠. was bent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하나의 동사로 형태를 취급하는 거죠. 물론 과거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이긴 했지만 엄연히 이것은 동사의 하나의 형태인 과거 분사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도 우리가 동사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도 동사로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주장이기 때문에 다른 책과는 약간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문장의 오형식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방식대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오형식을 설명할 것입니다. bend는 구부리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 타동사일 때는 무엇을 구부리다, 명사일 때는 증거, 구부림, 구분 길이나 장소 이런 것들 뜻하는 거죠. bend down, 그럼 숙여 이런 뜻이죠. It hurts when my mom bends her knees. 엄마는 다리를 구부릴 때 아프세요. 이건 가정법이 아니죠. You should bend the thing to form L. L자로 만들려면 그것을 구부려야 합니다. I turned the band on that corner last night. 어젯밤 저 코너에서 돌았어.
구부림 하나를 돌았다는 뜻이죠.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pop went. 이것은 뭐 직역이나 의역이나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죠. 고우 동사의 다양한 시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op goes to the lake every morning. 펍은 매일 아침 호수로 갑니다. He's going to the lake. 그는 호수로 가는 중이에요. He's gone. 그는 사라졌어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경우도 이 일형시라고 봐야지 gone을 형용사처럼 이 형식으로 볼수는 좀 이상한 거죠. He has gone. 그는 떠나버렸어요. 이건 사라진 지 꽤 된 상태예요. 하루나 이틀 뭐 이렇게. 물론 시간을 따라서 명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죠. He has been going to the lake for a week. 이것은 위에 있는 he is going에서 비동사로 완료형을 취한 겁니다. is를. 그래서 이런 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 그러는데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 사용하죠. 그래서 그는 일주일 내내 호수를 다니고 있어요. He had gone. 그는 한동안 떠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갔다가 온 상태라는 뜻이죠. 과거 완료니까. He's very easy going. 그는 되게 편해. 그는 편한 사람이야. 쉬운 사람이야. 그래서 he's a very easy going man. easy going person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pop went는 다른 목적어나 목적보 등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형식이죠. go to see의 다양한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 go to see a movie every weekend. 나는 매 주말마다 영화 보러 다녀. I went to see a doctor yesterday. 나 어저께 병원에 갔었어. 병원에 간 거를 see a doctor라 그러지 see a hospital 그러진 않습니다. 큰 병원에 갈 때만 사용합니다. I go to buy foods at the shopping mall. 나는 그 쇼핑몰로 음식물을 사러 다녀. I go shopping every month. 나는 매달 쇼핑 가. 쇼핑 갈 때는 to shop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go shopping, go ing를 붙이죠. I go fishing every week. 나는 매주 낚시를 다녀. My son is to go to school. 아들이 학교 다닐 거야. to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Here or to go. 여기서 드실 건가요? 가실 건가요? 그 패스트푸드 같은 데 가면 물어보죠. 포장인지 그 실내 그 내부에서 식사를 할 건지. 원래의 문장은 Are you here or to go입니다. I'm about to go out. 난 막 나가려고 하는 참이었어. Easy come, easy go. 쉽게 들어온 건 쉽게 나가. 문장의 오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전부 오형식 뒤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나열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또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단어의 순서와 위치가 품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모르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워낙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품사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작할 때도 어떻게 영작을 할 것인가, 즉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와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영작의 기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4단계는 복문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문장이란 2개 이상의 문장이 구성되어서 한 개의 문장을 갖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분명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팝송 영어 강의 복문장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 코드는 HPS NB로 나가는 게 복문장 편인데 이건 별도의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5번째, 우리말을 영어 형식 순으로 나열하고 직역과 의역을 합니다. 영어는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훈련은 영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물론 영작을 할 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역을 해야 영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Jackie kept a lookout perched on a pup's giant tail. 제키는 계속했어요. 망보기를 걸터 앉아 펍의 큰 꼬리에. 의역을 하면 제키는 펍의 큰 꼬리에 걸터 앉아 계속 망을 봤어요. His head was bent in sorrow. 그의 머리는 숙여졌어요. 슬픔 안에서. 그의 머리는 슬픔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어요. Pub no longer went to play along the Charlie Lane. 펍은 아닌 길을 더 갔어요. 놀러, 따라서 벚나무길을. 의역을 하면 펍은 벚나무길을 따라 놀러는 더 이상 안 가요.